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지역 중등 합격자인 김혜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제가 19학년도 이제 봄에 졸업을 하고 기본 이론을 이제 간간히 학교에서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정도로 기본 이론을 다루고 2020년도 1월부터 서진 교수님 거 연간 이제 강의를 결제하고 수강한 결과 1년 만에 이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인 틀과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달별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틀에 대해 살펴보면 저는 매번 직강을 수강했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원으로의 접근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형 학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없을 때만 직강을 매우 선호했고, 그 이유는 제가 인강에 대한 장단점을 초반부에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강은 뭐 빠른 배수로 제가 빨리 듣고 마칠 수도 있고, 여러 번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제가 분당에서 이제 통학을 했어서 하루에 왕복 3시간은 넉넉하게 잡았어야 됐는데, 그거에 반해서 직강을 오면 이제 그 순간의 집중력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번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이제 강의를 듣때 제대로 그냥 듣고 가자 해서 선생님들처럼 직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스터디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 선생님들도 이제 1월 달에 아마 교수님께서 스터디 조를 짜주셨을 텐데, 저는 그때 1월 달에 짠 조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운 좋게도 그분들과 이제 11월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총 3명이었어요. 절 포함해서 남자분 2분과 이제 세 명이서 했었고,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전부 똑같은 분들과 이제 일수를 바꿔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 원들이랑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친해져서 이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거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딱 시험 마치자마자 바로 만나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영역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특수교육학은 제가 장애 영역별로 구도 인출을 했었어요. 이것은 학원에서 뭐 오늘은 의사소통 장애를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의사소통 목금 이렇게 수강하고 가면 나머지 5일 동안 그것을 공부해서 이제 수요일쯤에 한번 인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백지 인출 손으로 쓰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이제 뭘 빼먹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이제 앞에 2분을 앉혀두고 제가 구두로 처음부터 다 인출하는 것을 했었어요. 이때 저는 키워드 인출뿐만 아니라 1월 달부터 모든 정의와 개념을 토시 안 틀리고 이제 인출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7월부터 장애 영역 인출 스터디였는데, 저희 그때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한 영역당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하나를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의사소통 장애를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그거를 선택했고, 나머지 2분들은 뭐 진단평가, 학습장애 등 선택해서 1시간씩 잡고 자기 영역을 인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렸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인출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기만 해도 복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애 영역에 소홀해지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면, 교육 과정은 초반부에는 주당 1회씩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장특법이랑 격주로 1회씩 진행을 했었어요. 첫 회기에는 빈칸 자료 많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해서 그런 빈칸 채우기 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는 아예 통암기 인출을 했었는데 처음엔 되게 막막했었어요. '이걸 언제 다 외울까?' 해서 뭐 교육과정이랑 장특법을 각 한 문장씩 인출을 하고 다음 사람에게 토스해 주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제 과목이 다 있었는데 과목 하나하나 이제 한 주씩 돌려 갖고 장특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당 항별로 주당 한 조씩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자로 넘어가면 점자는 저는 스터디를 매일 했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기출 분석 이제 심화 강론할 때 시각장애를 다룬 날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점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점자는 많이 나오면 3-4점 나오지만 1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도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많은데 점자에 너무 큰 시간을 소비하기 싫어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스터디원들과 함께 했는데 먼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특정 단어를 하나 단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기 싫어서 그냥 아침 메뉴 아니면 걸어가다가 간판 이름이 있으면 그런 걸 하나 업로드하고 이제 저녁 9시에 저희가 알람을 맞추고 공부 이제 맞춰갈 때쯤 새 단어에 대한 답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만 다뤘는데 책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때는 이제 외우질 못해서.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걸 꾸준히 하니까 문장을 올려도 책도 안 찾아보고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점자에 대한 큰 고민은 하지 않으시고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엔 어느샌가 외워져 있어서 저는 쉽게 이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는 재미삼아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 풀 때 점자 틀리면 서로 기프티콘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심도 일으키고 동기부여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선 제가 담대함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영역별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라는 이제 목표를 좀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연습할 때 틀려놓고 실전에서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꼼꼼한 거는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성격상 선택적으로 공부는 하지 못했고 정말 모든 걸 다 외우려고 좀 애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꼼꼼하게 다 가져가기 위해서 도식화 자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도식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학원 측에서 배부해 주시는 도식화 빈칸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1-2월 기본 이론을 수강하면서 다 채워 나갔어요. 그래서 뭐 정의면 정의, 개념이면 개념, 뭐 중재 단계 이런 거 빼놓지 않고 했었고 나중에 이제 심화 강론을 듣게 될 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이던가 아니면 옆에 빈칸에다 계속 채워나가는 식으로 했고요. 저는 이 도식화 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때 1-2월 달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1년 동안 기본 이론을 아예 보지 않았거든요, 책을. 그래서 제 도식화 자료 봄으로써 어디에 무슨 개념이 있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가 됐었고 다음에 많은 카페들을 찾아보면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서브노트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한 것보다 나 스스로 그냥 조금 귀찮아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식화 자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몇 개 이제 제가 찍어 와서 첨부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월별로 이제 구분해서 적어 놓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1-2월에는 이제 기본 이론을 수강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도식화 자료를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순 공부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뭐 하루에 많아봤자 한두 시간 있었고 진짜 도식화 자료 만들기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스터디 주 1회 하고 장애 영역 하나 진도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이랑 심화 이론, 강론 심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진도에 맞춰서 이제 장애 영역을 하나씩 다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점자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자를 뭐 1월부터 2월에 아마 시각장애 다루시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기엔 좀 장애 영역을 파악하기 너무 급급했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5월쯤에 이제 점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특법을 시작을 했어요. 장특법 스터디를. 근데 저는 교육과정과 장특법 둘 다 외워야 하지만 장특법을 먼저 선택적으로 한 게 양이 더 작고 암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재밌게 시작을 해보자 해서 장특법을 이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문제풀이반 강의를 수강했어요. 이때 제가 아까 담대하게 받아들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면서 첨삭에 단 한 번이라도 모범 답안을 올려보자라는 소소한 목표를 제가 스스로 잡아놨었어요. 근데 아마 참석 기회가 한 2번 있고 그러면 문항이 한 5개 정도 참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5문제 중에 하나라도 좀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실 때 내 답안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딱 한 번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소소한 목표는 잡아두면 재밌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를 주 1회 했지만 장애 영역을 진도에 맞춘 거 제외하고 3개씩 추가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회독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 공부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한테서 이제 전수받은 방법인데 뭐 7월이면 7시간, 8월이면 하루 8시간 이런 방법을 친구가 재미삼아 해줬는데 그걸 진짜 하려고 했고 뭐 열정이 많은 날엔 10시간까지도 채우고 아니면 뭐 3, 4시간 하고 마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공부 시간을 측정할 때 스터디원들과 공유를 했어요. 스터디 시간을. 그래서 뭐 다른 스터디원이 저보다 많이 하면 다음날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애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 장특법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갔었어요. 한 2번 정도 돌리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스터디를 얹혀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9, 10, 10월에 모의고사 반을 수강할 때 이때도 문제풀이랑 동일하게 제가 20등 안에 들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었어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작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단지 연습이니까 제가 뭐 20등 안에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또 이것도 실제로 딱 한 번 들고 나머지는 정말 밑에 있었던 경험도 있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전이랑은 정말 다른 거여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키워드 쓰는 연습, 뭐 시간 맞추는 연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특히 그 대형 학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집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론서는 보지 않고 시간에 딱 맞춰서 시작하고 덮고 답안지 옮겨 적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스터디를 주 2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장애 영역을 돌리고 다른 한 번은 장특법과 교육과정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부터 하루에 공부 10시간 이상 하자는 목표를 잡아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는 장애 영역 하나를 일주일 동안 돌려도 너무 힘들었는데 9월에는 전 영역을 한 번 돌리자, 뭐 10월에는 전 영역을 일주일에 2번 돌리자, 그리고 11월에는 한 이틀에 한 영역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별 기출 분석을 보시면 저희가 1 월부터 9 월쯤까지 영역별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9 월, 10 월 말쯤에 답을 외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딱 문제 읽어보면 '아 이거였지.' 이렇게 좀 외워서 푸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사서 그걸 시간 맞춰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전과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암기 노트를 저는 활용했었는데 제가 그 문방구에서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공부를 1년 동안 쉼 없이 했지만 장애 영역 뭐 불안 장애 몇 시간 뭐 몇 개월 몇 회 이런 것도 외우기 너무 힘들고 중재 단계도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안 외워지는 걸 제가 암기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0장 정도 이제 시험 보기 전날 한 20장 정도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시간을 굳이 들이지 말고 이제 머리 식힐 겸 자기 전에 누워서 한 10분만 보자 해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해서 헷갈리는 것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10 월쯤에 시작하게 된 건 지금 시작하면 너무 많은 양을 담게 되잖아요. 헷갈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 외워지지 않는 것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1월 이제 시작하면서 오답을 확인했었는데 저는 연도별이나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오답을 다른 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좀 한번 훑으면서 '똑같은 게 나오면 틀리지 말자.'라고 마음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반기에는 주 2-3 2 2일 정도는 무조건 쉬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불안하긴 한데 '지금 쉬지 언제 쉬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반기에는 좀 휴식을 그래도 좀 가져 주시고 어 이제 1 년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수험생분들 보면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추시고 스스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재밌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